TQQQ 들고 계신 분들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지금 계좌에 얼마나 넣으셨나요? 500만 원이요? 그 정도면 솔직히 괜찮습니다. 빠져도 버틸 수 있어요. 근데 3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상 넣으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큰 돈 들어가 있으면 하루에 앱 몇 번이나 켜보세요? 솔직히 10번도 넘는 게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변동성이 큰 2022년처럼 80%가 빠지면 3천만 원이 600만 원이 됩니다. 이걸 2년 동안 버티면서 일상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대부분은 못 버팁니다. 저도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땐 TQQQ에 풀매수로 많이 비중을 넣었습니다. 수익률이 너무 매력적이니까요. 근데 실제로 큰 돈을 넣고 하락을 겪어보면 생각이 완전히 바뀝니다. 그래서 저는 TQQQ만 사지 않습니다. 반드시 QQQI를 함께 가져갑니다. 오늘은 이 두 종목의 조합이 왜 단순히 수익률을 추구하는 것보다 훨씬 강력한 전략이 되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이전 영상 두 편에서 TQQQ와 QQQI를 각각 다뤘는데요. 오늘은 이 둘을 왜 같이 가져가야 하는지, 먼저 왜 TQQQ에 올인하면 안 되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 TQQQ의 수익률이 얼마나 압도적인지는 충분히 보여드렸습니다. 숫자만 보면 올인하고 싶은 게 당연해요. 근데 수익률 뒤에 숨어있는 진짜 문제를 오늘 말씀드리는 겁니다. 수익률은 결과이고 과정은 완전히 다른 이야기거든요. 2022년에 TQQQ는 고점 대비 81.7%가 빠졌습니다. 만약에 2021년 말에 5천만 원을 넣었다면 2022년 연말에 계좌에 남는 돈이 약 900만 원이에요.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증발한 겁니다. 회복하는 데 걸린 시간이 486거래일, 거의 2년입니다. 매일 증권 앱을 켜면 파란 숫자만 보이는 거예요.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높은 기대 수익률을 기대하고 들어간 레버리지 투자에서 버티지 못하고 멘탈이 깨져서 저점 부근에서 손절합니다. 그리고 그 직후에 반등이 시작돼요. 2023년에 TQQQ는 198% 올랐거든요. 그 뒤로 2024년, 2025년까지 계속 올랐습니다. 저점에서 판 사람들은 그 반등을 전부 놓친 겁니다. 버티지 못해서 지는 거예요. 실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같은 80% 하락이라도 투자 금액에 따라 체감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겁니다. 500만 원을 넣었을 때 400만 원이 빠졌다. 그러면 아프긴 하지만 생활에 큰 타격은 없습니다. 금방 회복할 수 있는 돈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1000만 원도 비슷해요. 물론 속은 쓰리지만 그래도 일상은 유지됩니다. 근데 3000만 원이 넘어가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5천만 원에 80%면 4천만 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1억이면 8천만 원입니다. 이 정도 금액이 사라지면 잠이 안 옵니다. 밥맛이 없어지고 일에 집중이 안 되고 가족한테 짜증이 나기 시작해요. 주변에 투자 얘기 꺼내기도 싫어지고 혼자 끙끙 앓게 됩니다. 회사에서 일하다가도 갑자기 앱을 켜보게 되고 주말에도 월요일 장이 어떻게 열릴지 걱정부터 하게 돼요. 이건 수익률의 문제가 아니에요. 멘탈의 문제이고 삶의 질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투자 금액이 커질수록 TQQQ의 비중은 반드시 줄여야 합니다. 500만 원 이하일 때는 TQQQ 비중을 80%, 90%처럼 높게 가져가도 괜찮아요. 근데 3천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비중 조절이 필수입니다. 5천만 원 이상이라면 진짜 바닥 구간이 아닌 이상해야 TQQQ의 절반 이상을 넣는 건 저는 추천하지 않아요. 수익률이 아무리 좋아도 내가 그걸 버티지 못하면 결국 저점에서 손절하게 됩니다. 저점 손절 한 번이면 그동안 쌓아온 수익 전부가 날아가요. 이게 레버리지의 진짜 리스크입니다. 상품 자체의 위험이 아니라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의 심리가 위험한 겁니다. 수익률보다 내 멘탈을 먼저 지키는 게 이 전략의 출발점이에요. 자, 그러면 비중을 줄인 만큼 어디에 넣을 거냐? 이게 핵심이죠. 여기서 QQQI가 등장합니다. QQQI에 대해서는 첫 번째 영상에서 자세히 다뤘으니 오늘은 핵심만 짚겠습니다. 배당률 연 13에서 14%대, AUM 130억 달러 돌파, 2025년 ETF.com 최우수 신규 액티브 ETF 수상. 이건 그냥 인기가 많은 게 아니라 업계에서도 구조를 인정받은 상품이란 뜻이에요. 상장 이후 배당 재투자 기준 총수익률이 약 58%, 연환산 약 21%입니다. 원화로 환산하면 AUM이 약 19조 원인데 상장한 지 2년 반도 안 된 상품이 이 정도 자금을 끌어모은 겁니다. 그 전에 구독과 알림 설정 해두시면 제가 공유하는 전략들을 놓치지 않고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많은 자료가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QQQI의 진짜 가치는 주가 상승에 있지 않습니다. 핵심은 매달 현금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시장이 횡보해도 옵션 프리미엄 수익으로 현금이 꾸준히 쌓입니다. 성장주만 들고 있을 때의 장점은 수익이지만 시장이 횡보 혹은 하락한다면 수익도 안 나고 팔기도 애매해서 흥미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QQQI는 이런 횡보장에서도 매달 배당이 들어옵니다. 시장이 올라가면 주가 상승분도 일부 먹고 횡보하면 옵션 프리미엄으로 돈을 벌고 빠지면 하방 방어력이 좋아서 상대적으로 덜 빠지는 구조예요. 어떤 시장에서든 뭔가를 해주는 ETF인 거죠. 제가 QQQI를 전략적 무기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제 전략의 핵심은 비중 조절입니다. 저는 TQQQ에서 초과 수익이 발생할 때마다 비중을 줄입니다.
예를 들어서 TQQQ를 3천만 원어치 들고 있었는데 한 달 만에 30%가 올라서 3,900만 원이 됐다. 그러면 늘어난 900만 원 중 상당 부분을 QQQI나 초단기 채권으로 이동시킵니다. 총 자산은 3,900만 원 그대로 유지하면서 레버리지 비중만 조절하는 거예요. TQQQ의 비중이 늘어났다는 건 포트폴리오의 리스크가 커졌다는 뜻이니까 그걸 원래 수준으로 되돌려 놓는 겁니다. 이게 어려운 전략이 아니에요. 기계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한 룰입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숫자만 보고 실행하면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집니다. 이렇게 하면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QQQI에서 나오는 배당금이 매달 현금으로 쌓이면서 포트폴리오 전체의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구체적으로 QQQI를 5천만 원어치 보유하고 있으면 연 배당률 13% 기준으로 매달 약 54만 원씩 현금이 들어와요. 1년이면 약 650만 원입니다. 이 돈이 그냥 달러로 계좌에 쌓이는 거예요. 저는 이 배당금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생활비로 쓸 정도의 규모가 아니라면 그냥 달러로 쌓아두는 게 맞아요. 둘째로 시장이 조정을 줄 때 이 현금이 TQQQ를 다시 매수할 수 있는 실탄이 됩니다. 좋은 가격이 왔는데 살 돈이 없다. 이게 투자에서 가장 아쉬운 순간이에요. 근데 QQQI가 매달 현금을 만들어주니까 그런 상황이 생기지 않습니다. 현금이 있다는 것 자체가 심리적으로 엄청난 안정감을 주게 되니까요. 자, 그러면 전체 구조를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TQQQ가 오르면 비중을 줄여서 QQQI로 옮깁니다. QQQI에서 매달 나오는 배당금은 달러로 그냥 쌓아둡니다. 그러다가 시장이 빠지면 그때 모아둔 배당금과 함께 다시 TQQQ를 매수합니다. 이게 한 사이클이에요.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QQQI에서 배당금 300만 원이 쌓였는데 마침 나스닥이 10% 조정을 줬다. 그러면 그 300만 원으로 TQQQ를 저점에서 사는 거예요. 시장이 올라가면 자산이 늘어나면서 수익을 확정시키는 거고 빠지면 매수 기회가 되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액션이 존재하는 구조예요. 그냥 들고 있으면서 오르기를 기도하는 투자가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겁니다. 이 구조의 핵심은 TQQQ의 수익이 QQQI로 흘러가고 QQQI의 배당이 다시 TQQQ로 흘러간다는 데 있어요. 서로가 서로를 먹여 살리는 순환 구조인 겁니다.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으면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도 불안하지 않아요. 빠지면 살 수 있으니까 오히려 반갑고 오르면 수익이 나니까 기분이 좋고 투자에서 이런 심리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장점입니다. 자, 여기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물어보실 거예요. 결국 타이밍을 잡는 거 아니냐? 개별 종목은 타이밍을 잡는 게 거의 불가능합니다. 엔비디아가 언제 빠질지, 테슬라가 언제 반등할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근데 나스닥100 같은 대형 지수는 생각보다 가격 흐름이 단순합니다. 압도적인 거래량의 세계 최고의 지수이니까요. 개별 종목은 실적 미스 한 번에 30%가 빠질 수 있지만 지수는 그런 일이 거의 없어요. 여러분 매수하고 나서 바로 떨어지는 경험 다들 해보셨죠?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오르고 이런 느낌이 드는 이유가 뭘까요? 매력적인 가격이 아닌 구간에서 성급하게 매수했기 때문이에요. 뉴스에서 나스닥 신고가 경신이라고 나오면 나만 뒤처지는 것 같아서 불안해서 뛰어들었다가 바로 다음 주에 조정이 오는 거죠. 나스닥 100은 역사적으로 연간 10% 이상의 조정이 평균 한 번 이상 발생합니다. 5% 이상 조정은 거의 분기마다 한 번꼴로 와요. TQQQ를 좋은 가격대에서 살 기회가 생각보다 자주 온다는 겁니다. 3개월만 기다려도 한 번은 기회가 와요. 급하게 살 이유가 전혀 없어요. QQQI에서 배당이 매달 쌓이고 있으니까 기다리는 동안에도 돈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거잖아요. 많이 기다리지 않아도 기회는 계속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TQQQ를 아무 때나 사는 게 아닙니다. 좋은 가격대에서만 매수하는 거예요. 당연히 진입 시점의 멘탈도 안정적이에요. 이미 빠진 가격에서 사니까 추가 하락에 대한 공포가 적습니다. TQQQ를 기다렸다가 저점에서 매수하고 올라가면 비중을 줄여서 QQQI로 이동한다. 이 단순한 반복만으로 무작정 거치식으로 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안정적이고 강한 포트폴리오가 완성됩니다. 거치식으로 올인한 사람은 하락장에서 공포에 떨면서 아무것도 못하지만 비중 조절을 하는 사람은 하락장에서 배당금으로 저점 매수를 해요. 같은 상품을 사는데 결과가 완전히 다른 이유는 구조의 차이입니다. 투자는 어떤 종목을 사느냐보다 어떤 구조로 사느냐가 훨씬 중요합니다. 정리해보겠습니다. TQQQ는 수익의 엔진이고 QQQI는 현금 흐름의 엔진입니다. 이 두 개를 조합하면 단순히 수익률만 좋은 포트폴리오가 아니라 총 자산을 안정적으로 꾸준히 늘려갈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이게 오늘 영상의 핵심이에요. 시장이 올라갈 때는 TQQQ의 3배의 레버리지가 자산을 강하게 끌어올립니다. 횡보하거나 빠질 때는 QQQI의 월 배당이 현금을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환율이 높은 시기에는 달러 자산 자체가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까지 합니다. 원화 가치가 떨어지는 환경에서 달러로 배당을 받는다는 건 그 자체로 자산 방어가 되는 거거든요. 배당도 받고 환율 효과도 먹고 하락 방어까지 해주는 겁니다. 특히 요즘 같은 고환율 시대에 달러 배당은 그 자체로 환차익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 조합은 상승장에서도 횡보장에서도 하락장에서도 각각 명확한 역할이 존재합니다. 어떤 시장에서든 내 포트폴리오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순간이 없어요. 이게 이 조합의 가장 큰 매력입니다. 결국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건 매년 최고 수익률을 내는 게 아닙니다.
한 해에 100% 수익을 내고 다음 해에 80%를 잃으면 원금도 못 건져요. 그건 자산을 불리기 위한 투자가 아닙니다. 진짜 부자들은 한 방이 아니라 구조화 사이클로 돈을 법니다. 어떤 시장 환경에서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고 총 자산을 꾸준히 쌓아가는 것, 그게 진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TQQQ와 QQQI의 조합은 정확히 그걸 가능하게 해주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 전략을 확신하고 있고 지금도 실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담고 싶은 이야기가 많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산별, 나이별 최적 비중, 총 자산이 3천만 원일 때와 1억일 때 TQQQ와 QQQI의 비율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야 하는지, 그리고 대출을 활용한 레버리지 투자가 정말로 가능한 전략인지, 거기에 TQQQ와 QLD 비교, SCHD와 QQQI 비교 자료까지 다 준비되어 있으니 구독, 알람 설정 누르시고 기다려주세요. 감사합니다.